달서구는 22일 옛 누리정수장 일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 및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달송군 자원봉사센터는 옥포읍 참사리 달성농장에서 2019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달송군 협의회는 달송군 및 체육관에서 제4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스마트끼 축제를 20일 열었습니다. 대구 보건고등학교가 22일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보고회를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대구 중등윤리 도덕연구회가 24일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시민 역량 강화 사업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엑스코에서 제18회 대구 음식관광박람회와 제19회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북연구원은 21일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 수소 경제 혁신 전략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열정의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전남이 펼치는 모차르트 음악의 밤이 2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재즈파크 빅밴드 위드 JK 김동우 그리고 웅상 공연이 12월 6일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1월 21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2일 옛 누리정수장 일원에서 관내 10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달구벌 청렴지기 100여 명이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 및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달서구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10개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전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투명하고 깨끗한 달서구 다 함께 만들어요가 인쇄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청탁 없는 더치페이 문화의 지속적인 정착과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편 민관 청렴 실천협의체인 달구벌 청렴지기는 2016년 구성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청년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취지를 담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앞장서 부패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함께하는 활동들이 청렴 1등 도시 달서구, 나아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옥포읍 참사리 달성농장에서 2019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엔 김문호 달성군수와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이 담근 김장김치 360포기는 관내 세트민 120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10년째 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우리 참 세터민 탈북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또 김장을 나누는 그런 참 뜻깊은 날이고요. 우리 여성단체 또 봉사단체 그리고 또 일부 기업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넉넉한 따뜻한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김치 나누기입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만 원래 양념 듬뿍 발라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우리 달성의 겨울을 지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16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절기를 대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연탄 나눔과 김장 나눔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순군 협의회는 달순군민체육관에서 제4회 통일염원 청소년 5월마당 스마트 끼 축제를 22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어 통일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평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산 윈도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백무한 간사의 개회선언, 김성화 협의회장의 대회사와 내빈 격려사 축사 등으로 개회식이 열렸으며 이어 골드 코리아 비보이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는 달순군 관내 중고등학교 14개 팀이 참가해 노래와 댄스 등 숨은기를 마음껏 발산하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바람을 담아 신나게 진행됐습니다. 김성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순군 협의회 회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끼와 재능을 펼치는 무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문호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민족의 염원, 평화 통일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보건고등학교가 22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보고회를 수성구 한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올해로 3기를 맡고 있는 대구 보건고의 도제학교는 푸른 방송을 비롯해 협력업체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용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고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의 장점을 우리나라 직업 교육 현실에 맞게 도입한 대표적인 일학습 병행 제도이며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에 채용된 후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을 받고 거점 도제교육센터와 기업에서 실무 및 현장 훈련을 이수해 근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과 보고회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해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또 협력 기업체 및 참여 학생들의 소감 발표와 기업체들 간의 네트워킹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푸른 방송은 대구 보건고등학교와 지난 5월 산학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문교육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협약과 아울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 후 도제교육 훈련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등윤리 도덕교육연구회가 24일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시민역량 강화 사업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대구 중등윤리 도덕교육연구회의 김동석 회장과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단장 신정은 교수 그리고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윤주 학과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김동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MOU 체결은 우리의 윤리 교육이 더욱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함께 자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중등윤리도덕연구회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윤리교사와 도덕교사로서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학적인 탐구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와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그 예비교사들이 시민교육 을 좀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있어 와서 저희가 시민교육 역량교육 사업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양성평등이라든가 그리고 인권 문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역사의식 그리고 우리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예비 교사들과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입장에서 시민교육 역량
역량 강화 사업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연구회는 이 사업단과 함께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도 앞으로 인권 문제라든가 양성평등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저희 그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저희 중등윤리도덕연구에서도 다양한 그 시민 교육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화이팅하겠습니다. 한편 MOU 체결을 마친 교육연구회와 시민역량 강화 사업단은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경기도 관양고등학교 고영애 수석교사는 윤리교육이 지금까지 통합사회 과목을 강화한 측면에 대해 수업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두 번째로 울산 신일중학교 장보영 교사의 도덕 수업에 대한 생각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엑스코에서 제18회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와 제19회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대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외식업계와 연계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제18회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는 올림 마당과 트렌드관을 비롯해 8개의 음식 전시관과 9개 부분 음식 경연대회, 푸드쇼, 음식문화 발전 전략 세미나 등이 어우러져 눈과 입이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개최된 대구 명품 빵 경연대회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심사단의 투표로 대구 최고 빵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9회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은 전국 215개의 식품업체가 참가해 440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식품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또한 최대 트렌드인 가정 간편식 주제관과 치맥을 선도하는 치킨앤 수제 맥주 특별관, 식품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대구 경북 청년 농업인 특별관도 운영됐습니다. 또 전시회 기간 중 올해는 작년보다 확대된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와 구매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재미있고 알찬 행사가 되고 있으며, 시민은 오감이 즐거운 축제로 중소식품업체는 신규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북연구원은 21일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 수소경제혁신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소 전문가와 기업, 관계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수소 경제를 통해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한국가스공사와 손잡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 시스템을 확충해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 4명이 나와 수소 콤플렉스를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과 수소 전기차 개발 현황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안된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로드맵을 검토해 수소사회 진입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열정의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전남이 펼치는 모차르트 음악의 밤이 29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카메라타는 예술과 친구라는 뜻으로 카메라타 오케스트라는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부터 현대음악과 창작음악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을 대표하는 젊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실험적인 무대와 실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페라, 합창단과의 협업하여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전남대학교 교수이자 음악감독 박인욱의 주도로 민간 오케스트라와의 활성화, 나아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영호남의 교류를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화려한 테크닉을 자랑하는 오보이스 이윤정, 학구적인 연주로 관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클라리네티스트 송호섭, 탁월한 연주력과 지치지 않는 열정의 바수니스트 김영찬, 세계 각지 페스티벌로부터 뜨거운 초청을 받으며 각종 수상을 휩쓰는 호르니스트 김홍박 등 국내 대표 목관 주자들이 나서 오케스트라와의 대향연을 선사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사운드의 재즈파크 빅밴드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그리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대명사 JK 김동욱이 함께하는 공연이 12월 6일 웃는 얼굴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최고의 뮤지션들로 구성된 재즈파크 빅밴드는 2007년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빅밴드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적인 보컬리스트 로라 피자, 아시아 최고의 보컬리스트 웅산, 그리고 가수 박정현, JK 김동욱, 유열, 정수라, 정엽 등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전국 문화예술회관 등 총 100개 이상의 수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18인조로 구성된 재즈파크 빅밴드는 트리오나 퀴텍과 같이 소규모 밴드에서 느끼지 못했던 웅장함과 흥겨움으로 계층과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공감대를 이끌어냅니다. 앞으로도 재즈파크 빅밴드는 어렵다는 편견을 가진 재즈 음악을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 대중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JK 김동욱은 영화 조폭 마누라와 드라마 위기의 남자에 참여하면서 음악계에 데뷔하였고, 음색이나 발성, 테크닉과 차별화된 깊이 있는 소울 창법으로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뮤지컬이나 각종 드라마의 OST를 장악하면서 다양한 장르에서 가공되지 않은 담백하고도 자유로운 음악으로 라이브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웅산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저음의 농염한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뮤지션입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완벽한 조화로 모든 장르를 오가며 압도적인 딜란트로 평단과 음악의 호가들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 이곡 이동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깨우기 위해 개최한 과학경진대회 소식입니다. 달서구 이곡 이동은 18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초, 중, 고등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창의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달걀 낙하산 만들기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영감을 깨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한 내용들로 진행됐습니다. 강병걸 이곡 이 동장은 이번 사업이 단지 경진대회를 표방한 우열을 가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대회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 관광을 이제부터 뮤직비디오로 즐길 수 있는 소식입니다. 달성구는 관광 경쟁력을 알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젊은 층의 관심과 아름다운 달성의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K-POP 인기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신곡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은 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등에서 군무를 펼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한편 달성군 관광 뮤직비디오는 오는 17일부터 TV를 통해 하루 2-3회 방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채널에도 게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K-POP 팬들에게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가창중학교 학생들이 자유와 도전하는 용기를 품고 떠난 자전거 여행 이야기입니다. 가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전원은 11월 7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에서 부산까지 총 120km를 자전거에 몸을 싣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창중학교는 학년마다 학생들의 꿈과 자유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1학년은 자전거 여행과 뮤지컬 캠프, 2학년은 제주도 도보 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3학년은 학생들이 직접 여행 목표를 설정해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SJ프로텍 최창일 대표가 11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0만원을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 업체는 재단에 2014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후원하는 등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설립된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성적 우수, 저소득 주민 자녀, 특기 장학생 등 지금까지 636명에게 8억 8,100만원, 25개 교회 1억 2,5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와룡 라이온스 클럽은 12일 상인 3동 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1,500만원 상당 돋보기 안경 100개를 후원했습니다. 상인 3동은 올해 밑반찬 나눔, 효나눔 이웃사랑 등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는 등 더불어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실천 중에 있으며 이강우 와룡 라이온스 클럽 회장은 봉사단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행사를 통해 밝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이동에 거주하는 박선민 할머니는 올해 80세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구지역 최고령 응시자입니다. 이에 달서구 이태훈 구청장은 박선민 할머니를 방문, 수능시험을 잘 치르길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의 길을 포기했던 박선민 할머니는 환갑이 넘어서야 야학과 독학으로 초, 중, 고, 금전고시를 통과했고 이러한 할머니의 도전의식은 주변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농공업 새마을회는 14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독거노인 54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도라지 무침, 콩 자반 등 어르신들이 오래 보관하여 드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제갈태규 김희순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회원들이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독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 분여회는 2017년 8월에 400여 명으로 창립하여 노래교실, 요가교실, 산악회, 봉사단을 조직하여 활기차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기
만료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희 초대 회장님과 임원님 모두 만창일치로 추대하여 2대 임원으로 선출하여 이석원 산림조합장님의 위촉장 전달이 있었으며 최영희 신임 회장님과 임원 회원님 모두가 대구 달성 산림조합 자산 1,000억 조기 달성에 힘을 모으기로 회원님 모두가 우렁찬 함성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석원 산림조합장은 선출된 임원 고문 조기호, 부회장 김기우, 황경순, 김경려, 김영희, 배점선, 이명옥, 박금조, 김종숙, 감사의 이인희, 총무는 김미정, 운영위원 양분노, 조경조님 모두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에어캡, 몸풍지, 난방 텐트 등 겨울철 대비 물품 제공 및 설치를 지원합니다. 달서구는 관내 7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중증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캡 및 문풍지, 난방 텐트 설치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먼저 달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총 200여 세대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 물품을 설치해줍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겨울철 추위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장군 어사또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현장 복지 실천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겨울철 취약계층들이 본 사업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19년 막바지 동장군을 함께 물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유진 라이온스는 11월 20일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김장김치 22박스를 합의면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김윤경 유진 라이온스 클럽 회장은 동절기를 맞아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생활이 힘든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든든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지성 합익위원장은 회원분들의 정성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며 기탁해주신 김장김치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성서산업단지 일원에서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달서 클린로드 데이를 실시했습니다. 성서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가을철 낙엽은 환경미화원 자체 인력만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달서구에서는 2012년부터 달서 클린로드 데이를 매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낙엽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공단 내에 소재한 기업체, 대학생, 민간봉사단, 공무원, 학교단체 등이며 특히 올해에는 개인 참여자가 늘어 전체 봉사자의 70%가 개인 봉사자로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성서산업단지 이면도로 낙엽수거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행 내용으로는 오전 10시 성서체육공원에 모여 낙엽수거 요령을 안내받고 활동 전 스트레칭 후 12개 구역으로 나눠 낙엽수거 활동을 합니다. 수거한 낙엽은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낙엽 처리 비용도 절감할 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퇴비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봉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과 고령자도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개선해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3년 연속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홈페이지와 관련해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수정 보완을 통해 3년 연속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3년 연속 획득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국민과 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